워라뷰투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뉴스를 굉장히 빨리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의 여러 피드백 잘 받았습니다. 이상한 댓글들에 휘말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뉴스를 계속 만들어 나갈게요. 일부러 빨리 하지도 않고 일부러 늦게 하지도 않고 제가 읽은 뉴스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순서대로 뉴스 브리핑 만들어 가지고 뉴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뉴스를 브리핑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데까지 적어도 3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2시간 보고요. 브리핑을 할 것을 정리를 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는 데까지 3시간 이상이 걸려요. 근데 3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광고를 넣지 말라고 하는 댓글이 한 3명이 달았더라고요. 그 3명의 댓글을 보고 난 뒤에 제가 어저께 그렇게 빨리 뉴스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뉴스 한 30분밖에 보지도 않았고 브리핑도 굉장히 짧았고 영상 역시 굉장히 빨리 녹화를 하고 편집도 굉장히 금방 끝났어요. 굉장히 편했는데 어저께 영상 보시면 아셨듯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저는 제 뜻대로 뉴스 브리핑을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광고 보기 싫으신 분들은 다른 뉴스 찾아서 보시던지 아니면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광고 안 볼 수 있는 그냥 돈 내고 그거 보세요. 그냥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 2잔 마신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은 유튜브에서 음악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고 광고도 전혀 안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광고 너무 많다 뭐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거 뭐 얼마 안 하니까 그거 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미국의 1.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49,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감염자 수는 562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총 사망자 수는 17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1 사망자 수인데요. 이 사망자 수는 여전히 1000명을 넘어섰네요. 1110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얘기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한 거고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플로리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늘어가지고 이제 곧 60만 명을 돌파를 할 거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요 3개 주가 미국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지역인데 요 3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수가 가장 많죠. 이 3주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꼭 마스크랑 소셜 디스텐싱 그리고 손 씻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모임 같은 거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모임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하고 사람들끼리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악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잘 퍼져요. 그러니까 모임은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죠. 그냥 직계 가족, 집 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만 모이거나 여행 다닐 때도 직계 가족만 여행 다니는 것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9월 12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19만 5천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7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나 더 늘어나겠네요. 9월 12일까지면은 이제 대략 한 3주 남았죠. 3주 만에 한 2, 3만 명이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매일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리서치 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상치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12월까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매일 6,000명씩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역을 잘 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거죠.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근데 9월 이후인 가을 겨울이 가장 관건이에요. 가을 겨울에 저희들이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2,000명에서 6,000명씩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1000명도 많은데 만약에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못한다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 하루에 6,000명씩 사망자 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4가지 수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쓰기, 소셜 디스텐싱, 손 잘 씻기, 모임 안 하기 4개를 꼭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말이 많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는 자신이 지명한 FDA 국장을 저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저격을 했는지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FDA에서 일부러 승인을 늦게 해줘가지고 백신을 좀 늦게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미루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FDA 국장은 전에도 말을 했죠. 이 정치적 이유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일부러
빨리 내놓을 수는 없다. 충분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이 돼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승인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지금 바이든 후보한테 밀리니까 좀 조바심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LA 시장은 오늘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LA는 4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입원율이 최저치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지금 계속 잘하고 있어가지고 감염자 수도 내려가고 입원자 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LA 잘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지금 전역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펀딩을 줄여가지고 지금 펀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가을 겨울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지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로리다에서는 6살 여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 전역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사망한 사람의 가장 낮은 나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라고 해요. 전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린이들한테는 안전하다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린애들 걸려도 굉장히 위험하고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도. 네, 이 와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24개의 학교는 이제 리오픈을 해서 대면되는 직접 학교에 나가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받는 그런 리오픈을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마이애미에 있는 굉장히 큰 병원에 있는 어느 한 간호사가 자신이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애미나 플로리다 뿐만이 아니죠. 미국 전역을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느 미국의 연구원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3개월간 미국 국민 내 7만 명이나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 많이 쓸수록 미국 시민 7만 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마스크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전역을 보면은 흑인하고 라티노, 그러니까 히스패닉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많이 걸려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는 흑인하고 라티노, 히스패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의 공원을 보면은 굉장히 인구 밀도 비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백인들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지역에 가면은 거의 다 백인들이죠. 백인들 지역에는 공원 1에이커당 대략 1명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지역인 흑인이나 히스패닉 지역에 가면은 1에이커당 대략 10명에서 30명까지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이제 공원 가서 운동하는 것인데, 공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공원 안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잘 전파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덜 걸리는 것이고 흑인하고 히스패닉 사람들은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지정학적인 문제도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위험한 지역 1위가 바로 미국이고 바로 2위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1일 감염자 수 어저께 3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 역시 1060명으로 지금 미국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1000명 이상씩 나오니까 매일. 브라질도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1위하고 2위인 미국하고 브라질이 하루에 사망자가 1000명씩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9/11 사태 때 미국 국민 3000명도 안 죽었어요. 2000 몇 명 죽은 것 때문에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켰었죠.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8개월 9개월밖에 안 됐는데 17만 5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지금. 영국 정부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으로도 굉장히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우리와 평생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약하잖아요. 치사율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많이 퍼지고, 더 많이 퍼지는 동시에 치사율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너무 많이 사람들이 걸리다 보니까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선언이 된 거죠.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2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돼요. 지금 대략 한 8개월 지났잖아요. 아직도 1년이나 넘게 남았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독일은 토요일에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은 계속해서 리오픈을 함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바로 모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대규모 모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가장 이 4가지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바로 마스크 쓰기, 손 잘 씻기, 소셜 디스텐싱 하기, 그리고 모임하지 않기. 그러니까 모임, 큰 모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진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모임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가족끼리, 직계 가족끼리, 그러니까 맨날 사는 사람들끼리만 웬만하면 그렇게 돌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 BBC, 라우터통신, USA 투데이, CNN, 이런 뉴스, 미국 뉴스를 다 보는데 한국 뉴스가 곳곳에서 보여요. 이 한국 뉴스 또 몽고 하니 한국은 또다시 300명 이상의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모두 서울에서 감염이 됐다고 하고요. 이로써 현재 한국은 나이트클럽, 노래방, PC방, 스포츠 관람, 그리고 해변가까지 모두 다 지금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서울만 이렇게 금지를 했다가 소셜 디스텐싱이랑 그러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금지령을 내렸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원지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8.15 집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까 전에 독일 연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임, 집회, 가장 대규모 집회, 대규모 모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잘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대규모 모임에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해드린다고 하네요. CDC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방침은 학교 리오픈을 해가지고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와도 학교를 클로즈 하지 말라 는 그런 방침이에요. 학교 리오픈을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도 학교를 닫지 말라고 합니다. 제 애들은 학교 리오픈을 해도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리오픈을 한다고 해도 정할 수가 있거든요. 학교 나가는 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디스턴싱 러닝을 하거나 저는 아마 디스턴싱 러닝을 택할 것 같아요. 대선 후보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내셔널 컨벤션을 굉장히 성공리에 마쳤는데요. 이 컨벤션을 성공리에 마친 거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공화당 컨벤션 대회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젊은이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를 더 선호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투표를 많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젊은이들도 투표를 많이 해야지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른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민주당과 같은 길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 봐가지고 우편 투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꼭 필요한 거라고 둘 다 보고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 산불이 지금 역사상 최고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북가주 주민들한테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산불이 있는 지역이면은 꼭 대피하라고. 현재 북가주는 산불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때문에 나온 사망자가 6명이 되고요. 아직까지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북가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불이 이제 계속 심화되니까 캘리포니아는 호주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노래 좋아하십니까? 노래 중에 레드핫 칠리페퍼라는 그룹 아시나요? 락밴드인데 저도 레드핫 칠리페퍼 예전에 노래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고딩 때. 레드핫 칠리페퍼의 기타리스트가 64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다고 나왔네요. 삼가 고인의 면목을 빕니다. 어저께는 LA 웨스트우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한 명이 총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미국은 총을 소지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총격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자신의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이든 차를 마시고 위독한 상태로 빠졌던 푸틴 비판론자, 그 사람이 너무 위독해져가지고 러시아에서 치료받는 게 좀 위험하다. 그 사람은 지금 독일로 넘어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러시아는 무섭네요. 주식시장을 보면은 여전히 테크 자이언트 회사들은 주식이 진짜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폭등 중에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500불에 다가서고요. 제가 예전에 애플 주식을 샀을 때 80불에 사가지고 120불에 팔았거든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야 됐나 봅니다. 그때 막 80불, 그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100불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500불이 됐으니까 5배가 오른 거죠. 미쳤네요, 애플. 플러스 테슬라 역시 2000불을 통과하는 등 지금 테크 자이언트들은 지칠 줄 모르고 폭주 기관차처럼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왜 아직까지 휴지가 모자른지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미국 휴지 매니팩처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고를 엄청나게 낮추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폭등을 해도 공급을 맞출 수가 없대요. 이 비즈니스 매니팩처링 시스템 자체가 인벤토리를 거의 남기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급하게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릴 계획도 없다고 해요. 늘려가지고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서 나중에 재고 쌓이면은 그게 다 손해로 넘어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미국은 휴지가 계속 조금씩 모자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재고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미국 영화관이 요번 주부터 조금씩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화가 9월 3일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테넷이라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로운 영화인데요. 제가 이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게 메멘토를 제가 처음 봤는데 굉장히 영화를 신기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셉션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다크나이트, 배트맨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죠.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은 굉장히 영상미 있고 굉장히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데요. 플러스 제가 사이파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테넷, 이 영화가 9월 초에 이제 미국 극장가에 오픈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중요한 이유가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극장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극장의 주가가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